위치는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라고 했고 걔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죠. 여기도 지금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 뭐 제동거리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멈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서는 게 아니죠. 바로 서지 않고 이제 뭐 관성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마찰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정지를 할 텐데 그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이동한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보통 합니다. 자, 그 거리, 결국은 뭐 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를 제가 편의상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으니 ft라고 할게.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는 표현 방법만 잘 독해하시면 돼. 정지했다라는 건 뭐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지. 정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정지했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시간이 기준이라고 했어. 속도가 0이 될 때 시간을 먼저 구해내셔야 돼. 그럼 속도는 얘가 위치니까 한번 미분하면 속도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고, 그치? 충분히 뭐 납득 가능한 정도의 식입니다.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 제가 시간을 먼저 구해달라고 했으니 그럼 t는 0.8분의 10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뭐 8분의 120이 되겠고 15, 뭐 단위는 없으니까 15 후에 정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마지막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지금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t가 0일 때는 거리가 0이에요. t가 0일 땐 거리가 0이고 15일 때 f15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건 뭐 간단한 산수니까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90m 나옵니다. 90m 나오고 우린 표현 방법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저는 그냥 바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 여기는 그냥 뭐 서비스 단원. 과학을 배우신 분이면 특히나 더 쉬울 거고. 자, 지면에서 처음 속도 2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린 로켓의 t초의 높이를 hm라고 하자. 이거는 지금 위로 쏘아 올렸으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가 높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여전히 얘는 시간에 따른 높이입니다. 높이. 그죠?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방금이랑 표현 방법이 달라졌는데 지면과 수직으로 로켓을 이렇게 쏘아 올렸대요. 쏘아 올리면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니? 아니죠. 결국 중력 가속도가 계속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감속이 일어나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겠지. 자, 우리 과학적인 기본적인 상식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20m/s로 연직 상방으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리면 다시 입사할 때도 반대 방향의 속도의 부호를 가지고 똑같이 20m/s로 다시 입사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내가 100m/s로 쏘아 올리면 올라가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이렇게 입사할 때도 100m/s. 뭐 공기 저항 뭐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게 일단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그림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쏘아 올렸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입사할 때는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입사한다. 이 정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최고 지점이면 결국 여기서 아주 찰나의 순간에 멈칫하고 다시 내려오겠죠. 여전히 속도가 0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앞에 문제랑 똑같이 속도가 0일 때 시간을 먼저 구하셔야 돼. 그럼 저게 위치니까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고 얘가 0일 때 얼마야 그럼? 2겠지 2. 그럼 나는 F2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 뭐 단위가 주어졌으니까 20m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면 다시 지면으로 입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2초예요. 정확히 똑같고 뭐 과학 시간 아니지만 그냥 확인만 해보면 여기서 제가 가속도를 구해보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10이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마이너스 보호가 붙은 이유는 제가 처음에 쏘아 올린 방향의 반대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뭐 실제 이 수학 시간이지만 여기 나온 식도 거의 존재하는 식입니다. 거의 존재하는 식이고 실제 값과 근사하게 나와요. 자, 나머지는 또 연습만 집에서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속도의 그래프 여기서는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속도의 그래프 그리고 위치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은 이것만 알면 끝이야. 그냥 뭐 할 게 없어. 기울기의 의미. 일단 수학 시간, 고교 수학 정도나 고교 물리 정도에서 변화율을 따질 때는 다 시간이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축이 평면 직교좌표에서 x축이죠. 이쪽은 항상 t축이라고 보면 첫 번째 이게 t축인데 만약에 여기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다. 그럼 제가 기울기의 의미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t분의 vt 꼴이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정확히 뭘 나타내겠어?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순간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가속도다. 이건 어떤 외운다기보단 조금 과학의 상식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림을 그리면 뭐 이렇게 돼 있다. 이 구간에서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걸까요? 이 물체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이 구간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맞습니까? 과학의 표현을 들자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면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이겠지? 등속도 운동. 다시 이쪽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음수로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죠? 속도가 0이면 정지. 이 정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지 않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건 기울기가 뭐냐. 적분을 배우면 넓이의 의미까지 아셔야 되는데 미분 시간에는 기울기의 의미까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쪽이 시간이고 이걸 위치라고 합시다. 위치는 문제에 xt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pt라고, ft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요. 주어지는 사람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됐다. 이 구간에서는 무슨 운동하지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뭘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죠.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속도입니다. 그러면 얘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쪽이 등속도 운동이에요. 얘랑 좀 다르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운동이니? 정지지 정지. 위치가 변화가 없잖아. 위치가 변화가 없으니까 정지 중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다시 이쪽은 등속도 운동이겠지. 맞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돼. 여기 뭐 어려울 게 없어. 자, 707번을 볼까요? 자, 원점 출발하여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Y축을 먼저 읽어. 그냥 처음에 헷갈리시면 시험지에 적어놓고 푸시면 돼.
이쪽은 무조건 t야. 이쪽은 무조건 시간이고 기준이 되는 축이니까. 이쪽이 속도인데 그럼 기울기가 뭐?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가속도구나 라고 쓰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t가 a일 때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기울기가 가속도라며. a일 때 음수 맞지? 자, d부터 e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가 증가한다. 당연히 맞네. 속도 올라가잖아. 자, b부터 e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 자, b부터 e까지면 여기인데 요 구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 일정한 거 맞죠? 그 다음에 t가 f일 때 p는 정지해 있다. 여기 정지해 있니? 등속도 구간 중이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러먹었고. 그 다음에 0초가 I 미만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했지만 속도의 부호가 2번 바뀌냐라고 묻는 거죠. 지금 0초일 때는 생각하지 않고 0보다 클 때를 보면 계속 속도가 음의 방향이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고 양의 방향으로 계속 양의 방향이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죠. 2번 바뀌는 거 맞지? 예, 맞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해석만 되나 볼게. 70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708번. 그냥 이건 뭐 과학 시간이라고 생각. 자,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T에 대한 3차식이다. T에 대한 3차식이라는 얘기는 다항함수라는 얘기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부터 제가 먼저 쓰라고 했지. 그냥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정확히 가속도의 정의고, 자,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가속도다라는 거고. 자, 기억. t가 a일 때, c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t가 a일 때 속도의 부호 양수, c일 때 속도의 부호 음수니까 운동 방향 반대인 거 맞죠? 그 다음에 t가 c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돼야 되지. 지금 이 그림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b랑 d죠. c가 아니라. 디귿. t가 d일 때 p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정확히 시간 d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가속도는 양의 값 맞지? 자, 그 다음에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2번 있다. 가속도가 기울기가 가속도라며 그 값을 가지는 점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2번 있는 거 맞습니다. 기억, 리을, 리을 4번 골라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지요? 자, 그 다음이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도 뭐 똑같으니까. Y축만 잘 보시면 돼. 이번에는 또 원점 출발한다라고 그랬고 위치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기울기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정확히 기울기가 속도를 말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알고 출발하시면 되고, 기억. 0초가 b 미만에서 p의 속도는 t가 a일 때 최대다. 기울기가 속도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속도니까 지금 a일 때는 속도가 빵일 때지. 속도가 빵일 때입니다. 이런 요 앞부분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a에서는 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b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b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 출발 위치로 돌아와서 뒤로 가는 중인데 지금 여기까지 가장 멀리 가 있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뒤로 가는 거죠. 지금 운동 방향을 바뀌지 않습니다. b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이기 때문에 계속 뒤로 가는 중이에요.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t가 c일 때 p의 속도는 0이다. 기울기가 속도라며 0 맞네. 자, 0초가 d 미만에서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지 말고 지금 a일 때 원점으로부터 이만큼 양의 방향 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a일 때 여기 와 있다라는 얘기고 이 다음에 d로 가다가 t가 c일 때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맞지? 거리는 절대값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디귿, 리을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 수학 시간에는 과학처럼 이거보다 더 복잡하거나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적절히 한 712번 정도만 과제할 때 조금 신경 써주시면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잡스러운 변화율. 자,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교 수학과 과학 정도에서 변화율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예시를 든 것 같은데 누군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너 변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100의 99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말하는 거지 예전과 달라졌음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시간에 대한 변화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더니 성격이 변했다.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로또 당첨이 돼서 돈이 많아졌더니 변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변하게 된 변수가 성적이나 돈이 되겠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대학교 세부 전공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고교 수학 정도에서 변화율은 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이것만 그냥 머릿속에 있으면 돼. 그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수학 시간이잖아. 수학 시간. 결국은 다를 수 있는 게 길이, 넓이, 부피가 제일 무난합니다. 길이, 넓이, 부피. 길이 보통 L이라고 많이 쓰고 넓이 라지 S로 많이 쓰고 부피 라지 V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시간의 대한이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기준량이라는 얘기죠. 항상 분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기준량은 분 뭐에 가는 거지. 근데 이 텀이 이렇게 시간이 뭐 2초에서 3초까지 변할 때 이런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학에서는 아무 멘트가 없어도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여기서는 그냥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얘를 t로 표현하시고 하고 t로 미분하면 그대로 그게 변화율이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죠. 제가 델타 L이라고 쓰면 길이의 변화량입니다. 델타 T라고 쓰면 시간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길이의 변화량이 뭐 평균적인 길이의 변화율이 될 텐데 앞에서랑 마찬가지 이 시간의 텀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 결국은 우리는 얘는 dl, dt라고 쓰면 된다. 이건 분수가 아니고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했습니다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라고 했고 그럼 넓이에 대한 변화율은 넓이는 뭐 ds, dt겠지. 넓이를 시간으로 표현하고 t로 미분하고 부피에 대한 변화율은 dv, dt겠죠.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다 똑같고 길이, 넓이, 부피 중에 굳이 따지면 뭐가 제일 어려울까? 당연히 부피겠지. 일단 공간이니까 부피가 제일 껄끄러운 거고 근데 이게 앞부분이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는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지. 주어졌는데 이 부분이 다른 앞부분이랑 다른 건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하고 t로 미분하셔야 됩니다. 식이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지니까 여전히 좌표가 나와 있으면 좌표 축에 도움을 빌 것이고 좌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길이, 넓이, 부피들에 대한 관계식이랑 닮음 이용하시면 돼요. 앞에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냥 결국 이것만 받아들여. 여러 가지 종류의 변화율이 있지만 고교 수학에서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만 배울 거고 그럼 다 시간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그냥 시간으로 미분하면 변화율이다. 이 정도까지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라는 거. 자, 됐습니까? 그러면 변화율은 참고로 20년 넘게 수능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쯤에는 종종 나오곤 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미적분 시간에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미적분도 뭐 굳이 이제 뭐 8문제밖에 안 봐서 여기서 내지는 않고 자, 첫 번째는 그림자 유형을 볼게.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중에 가장 노멀한 거. 이거는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많은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식만 잘 세우면 돼. 식만. 자, 마지막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그림자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했을 때 L을 미분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T로.
자, 그림자 길이를 제가 L이라고 하고, 그럼 그림자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등이 여기 있대. 3m짜리. 내 키가 1m 81에. 그럼 이 끝에 이렇게 생기고, 제가 여기 표시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죠. 내 앞으로만 생기지. 내 앞으로만. 그럼 얘를 제가 L이라고 하고 이제 시간으로만 표현하면 돼. 자, 잘 봐. 근데 매 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여기서는 다 뭐가 기준이라고?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돼.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접선을 꾸며내듯이 여기는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말고 다 t를 기준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t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t초 후를 보는 거야. t초 후면 이 사람이 원래 여기 있었대.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는데 t초 후면 2t만큼 이렇게 이동했겠죠. 이 이동거리가 2t입니다. 2t. 그치? 맞죠? 그럼 제가 L을 T로 표현하려면 둘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잖아. 이 상태에서 좌표축을 꼭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닮음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 1.8이고 여기 3이고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도형이네. 그럼 L 대 1.8은 L 플러스 2T 대 3이죠. 여기까지 됩니까?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 그러면 내 항의 곱은 1.8L 플러스 3.6T는 3L이 되겠고 1.2L이 3.6T니까 결론 L은 몇 T? 3T. T로 표현했더니 3T면 이거는 T초 후에 길이를 말하는 거야. 길이를 말하는 거고 T초 후에 길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이거 뭘로 미분하면 끝이라고? T로 미분하면 끝. 그럼 3m/s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자,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요. 여기 보통 이제 퍼나제 같은 데 보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마지막 멘트를 주의하셔야 돼. 이건 지금 그림자 길이라고 했고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그림자 끝의 변화율을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둘은 수학에서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림자 길이는 내 앞으로만 생기는 거지. 내 앞으로만 생기는 건데 그림자의 끝만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여기 있으면 그림자 끝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쭈르륵 연속적으로 생기죠. 그림자 끝은. 그러니까 여기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림자 끝이 여기잖아. 내가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이렇게 쭉 그어지지. 그러니까 그림자 끝은 제 앞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요게 그림자 끝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그림에서 그림자 끝의 변화율을 물어보면 그림자 끝은 OT예요. OT. 3T 플러스 2T에서. 그러니까 답이 다르게 나온다고. 마지막 멘트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요까지 됐어. 그림자냐, 그림자 길이냐, 그림자 끝이냐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것만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넓이는 저는 718로 할게요. 넓이는. 자, 아래 그림과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에서 P는 A에서 출발하여 B를 향해 매 초 1. 그 다음에 B는 Q점 B에서 출발하여 C를 향해 매 초 2. 그리고 저는 여전히 T초 후, 시간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T초 후의 삼각형 PBQ. 자, 원래 한 변의 길이 지금 6이라고 문제 주어졌습니다. 6인데 이 삼각형에 여기서 출발해서 P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B는 여기서 출발하여 이쪽으로 가는 거래.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였을 때 PBQ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삼각형 넓이를 일단 T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고 마지막은 미분하면 끝이라고.
그러면 이 그림에 표시해보면 요건 t죠. 매초 1씩 이쪽에서 1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q는 여기서 출발하여 매초 2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2t입니다. 요거 하나 페이크 들어갔네. 그럼 이 길이는 뭐야? 6-t지. 이 길이는 2t. 이 길이는 몰라. 알 필요 없음. 왜? 정삼각형이니까 끼인 각이 특수각이지. 그럼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좋겠죠. 2분의 1 양옆변의 곱 사인 60도. 자, 약분하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안쪽으로 곱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2분의 3초 후의 넓이의 변화율. 여기다 그냥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다 그냥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초 후에 넓이가 나오는 거야. 넓이. 근데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넓이를 t로 미분해달라는 얘기고, 미분하시면 앞에 곱해진 상수는 그대로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에 2분의 3 집어넣으면 끝이지 이제. 2분의 3초 후에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자, 2분의 3 여기 집어넣으시면 이거 마이너스 3이니까 3. 2분의 3 루트 3 나오죠. 답은 단위 같은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2분의 3 루트 3 집어넣으시면 돼요. 쓰시면 돼요. 왜 단위를 쓸 필요가 없냐면 이게 6cm라고 나온 게 아니지 지금. 그냥 6이라고 나왔으니까 단위 없습니다. 자, 하나만 제가 지켜볼게. 716번.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매초 2cm씩 길어진다. 원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10이었대. 매초 2cm씩. 항상 저는 t초 후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t초 후에 지금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증가하는 게 똑같으니까 매초 2cm면 t초 후에는 2t만큼 늘어났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넓이를 먼저 표현해 볼게. 넓이를 제가 표현해 보면 10 플러스 2t의 완전 제곱이죠. 맞죠? 뭐 전개를 하셔도 좋고. 근데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제곱cm가 되도록 하는 순간의 넓이 변화율. 얘는 t초 후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럼 얘가 400이 된대. 400이 되려면 10 플러스 2t가 20 나오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시간이니까 양수 나와야 되겠고, 5지 5. 5에서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하라고.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 자, 합성함수 유분법, 겉미분. 속미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2 앞으로 빠질 거고 t가 5 집어넣으시면 되죠. 자, 그럼 아마 80제곱cm/s가 나오겠지. 넓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지금 넓이의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시간의 단위가 초라고 했으니까 sec 쓰시면 되고. 됐죠? 자, 이제 부피. 여기는 가볍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초고난이도 문제가 나온다라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알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5mm씩 늘어나고 있다. 여긴 주의할 점이 하나 있지. 반지름의 길이는 단위가 센티미터고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5mm씩 늘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단위를 좀 주의하셔야 된다. 단위 통일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당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저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긴 하는데 구의 부피랑 건널비를 또 까먹으신 분이 있을까 봐 이 정도는 앞으로도 기본으로 아셔야 됩니다. 구의 부피 뭐였는지 기억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건널비는 알지? 4 파이 r 제곱.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으니까 사실 부피를 r로 미분하면 넓이 나옵니다. 3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면 이거 나오죠. 그게 부피를 미분하시면 결국 넓이란 얘기고, 그 자세한 건 미적분 시간에 이과생들 배울 거고, 이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럼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단위를 뭘로 맞출까라고 봤더니 보기에 보면 센티미터가 기본 단위야. 그럼 매초 5mm는 결국은 0.5cm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t초후를 표현해 보시면 돼요. 원래 구가 이렇게 있다. 구니까 입체도형이니까 뭐 이런 모형이겠지. 그럼 저는 지금 t초후를 그릴 거야. t초후에는 원래 반지름이 2였는데 t초후에는 0.5t만큼 늘었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제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부피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고,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dv dt t로 미분하면 곱으로 연결된 상수 그대로고, 이건 또 겉미분 속미분 하셔야겠죠. t가 아니라 t에 관한 함수니까 겉미분하면 3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 t에 관하여 미분한 거, 즉 0.5, 2분의 1 앞으로 다시 쓰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4초 후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4 집어넣으시면 끝이에요. 그럼 얘는 2 더하기 2니까 4, 4의 제곱이니까 16. 자, 32 나오겠지. 단위는 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되겠죠. 4번. 근데 요거는 제가 기본적인 문제, 그리고 구의 건널비, 부피를 모를까봐 제가 한번 해봤고, 실제 시험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721번이에요. 721번 한 번만 풀어보시오. 721번. 이건 굉장히 변화율 중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그림자 길이, 그림자 끝이랑 이 두 문제가 가장 표준적인 문제고, 자, 아래의 그림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깊이가 10cm인 원볼 모양의 그릇의 수면의 상승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게 수면의 상승 속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t초 후를 볼 거니까 9분의 20t, 이게 t초 후의 수면의 깊이가 되겠지. 수면의 상승 속도에 그대로 t를 갖다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 표시해 보면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초 후에 9분의 20t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근데 부피를 표현하려면 결국 이 도형이 원뿔이겠지. 원뿔이니까 뭐 알아야 돼요? 반지름 알아야 되지 않아? 반지름. 부피를 제가 표현해 보면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입니다. 그죠? 이게 부피잖아. 원뿔의 부피인데 h는 제가 구했어요. 9분의 20t라고. h는 제가 9분의 20t라고 구했는데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r을 t로 표현해야 되죠. 이걸 잘 보면 좌표축에 또 나타낼 건 아니야. 앞에랑 똑같아. 닮음이죠, 지금 이게. 몇 대 몇이야? 10대 6이지, 지금 10대 6. 10대 6. 10대 6이니까 5대 3입니다. 이거 대 이게 5대 3이에요. 5대 3은 9분의 20t 대 r이 되겠지. 그러면 5r은 얘네 둘이 곱하면 3분의 20t가 되겠고, r은 제가 t로 표현했을 때 3분의 4t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럼 결국 저는 이 부피를
표현했습니다. 3분의 1 파이 r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식은 좀 무섭게 나오네요. 81에 3 곱했으니까 243분의 320t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파이를 빼먹었나? 네, 파이 뒤에 곱합시다 그냥. 네, 이렇게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물의 깊이가 5일 때 계속 시간만 구하시면 돼. 물의 깊이, 이게 물의 깊이잖아. 얘가 5가 될 때 시간을 구해야죠. 그럼 이때 시간은 얼마입니까? 4분의 9일 때지. 네, 4분의 9일 때. 자, 그럼 dvdt를 구하시고 3 앞으로 빼서 약분하면 81분의 320t 제곱 파이고 여기다 4분의 9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20파이 나오지. 20파이. 단위는 뭐 보기에 있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리고 이 단원에 시스텝을 할 때는 제가 혹시 과제하실 때 저 세 문제는 풀지 마세요. 724번은 문제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며 이제 함수가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포함이 되던 그 시절 바로 다음에 나왔던 건데 이것까지는 2학년 내신 시험에는 나올 리가 없을 테니 나오기가 어려우니 빼주시고 732번 같은 뭐 이런 지도 문제 나오고 문제 긴 것도 학교 시험에서 볼 수 없으니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볼 리 없으니 일단 얘는 제낍시다. 그 다음에 737번도 문제 더럽게 길고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리고 공간 도형에 가까운 부분이라 737도 과제하실 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반드시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 시스텝에서 당연히 7위 교육청 그 다음에 727 이거는 나중에 펀해자에 보면 여러 학교에 출제했어요. 728은 현재 내신 시험에서 출제한 적은 없으나 앞으로는 출제할 일이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얘는 일반적인 다른 시중교재에는 다 실려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 5문제는 나머지를 못 풀겠다라고 해도 저 5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럼 제가 잠깐 쉬었다가 바로 부정적분을 볼게요. 부정적분.